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누항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굉장히 배가 고픈 누항사를 지은 박인노. 하지만 이분 왕년에 장군으로서 잘 나갔던 분. 자, 그 다음, 하지만 잘 나가면 뭐합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Now. 지금은 아주 가난하고 힘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한번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선 농사를 짓는 거는 첫 번째 계절로 봄이잖아요. 봄에는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씨를 심는다고 하잖아요. 씨를 심으려면 씨를 심는 땅이 어때야 될까요? 딱딱해야 될까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야 될까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야 되겠죠. 하지만 겨울을 지난 봄이 되면은 겨울에 어때요?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눈 오고 막 날씨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막 땅이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땅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좋지 않은 땅의 상태,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선. 그쵸? 이 땅을 깨끗하게 갈아야 돼요. 깨끗하게 땅을 가른 다음에 뭘 심어야 될까요? 그쵸? 요렇게 씨를 심어야 되는 걸 거예요. 그쵸? 씨를 심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뿌려야 되겠죠? 물을 뿌리죠. 물을 뿌리고 촉촉해지면 무슨 계절이 될까요? 여름이 되겠죠. 햇빛이 쨍쨍 내리쬐겠죠? 그러면은 이 곡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겠죠. 잘 자란 곡식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을엔 추수를 할 거예요. 그렇죠? 추수하면 땅에 또 어떻게 될까요? 추수하면 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또 어떨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땅이 녹았다가 얼었다가 땅이 또 아마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쓰여진 시기는 무슨 계절이냐? 바로 봄이에요. 자, 봄이니까 봄은 농사 짓는 첫 번째 계절이에요. 그렇죠? 농사의 첫 번째 계절입니다. 지저분한 땅을 뭐 해야 된다? 씨를 심기 위해서 갈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지저분한 땅을 갈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은 땅을 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요만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의 반 이상이 다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요만한데 땅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땅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한 땅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할까요? 가기 위해선 사람 손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죠? 뭐를 이용해서 땅을 갈아야 될까요? 맞아요. 소입니다. 소를 이용해서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박인노 확대해서 보면은 요 사람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할아버지시죠? 요 분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때요? 소가 있을 것 같아요? 소가 없을 것 같아요? 택도 없죠? 소가 없을 것 같아요. 소가 없으니까 우리 박인노 이 땅을 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뭘 선택했냐? 옆집 사람한테 빌리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옆집 사람들이 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빌려줘? 그러면은 빌려줘? 그러면은 오케이 좋아. 땅은 소 빌리러 가야지라고 하면서 소를 빌리러 가게 됩니다. 그쵸? 지저분한 땅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소를 빌리러 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박인노 왕년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장군님이라고 했죠. 그쵸? 장군님이었고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이 장군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양반이잖아요. 양반이고 장군인데 그냥 마구잡이로 누군가에게 소를 빌려가기에는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자,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소를 빌려준다고 했으니까 언제 소를 찾으러 가야 될까요? 언제 소를 빌리러 가야 될까요? 그쵸? 창피하고 왕년의 장군이었고 그래도 내가 양반인데 언제 찾아가냐? 맞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갑니다. 한번 볼게요. 깜깜한 밤중에
창피하고 좀 쪽팔리니까 깜깜한 밤중에 모두 없는 깜깜한 밤, 하늘에 달림도 없는 깜깜한 밤에 바로 뭘 빌리러 간다? 소를 빌리러 갑니다. 자, 그때 우리 박은노의 표정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박인호의 표정은 아마 요런 표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니까 뭔가 조금 요런 표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친구까지는 아니겠지만 옆집 사람한테 가니까 좀 약간 휘어진 갓 같은 거, 뭐 예쁜 갓까지는 아니겠지만 여튼 갓도 요렇게 쓰고 나름대로는 단정하게 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렇게 가십니다. 자, 그래서 에헴 한번 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대문이 있어요. 친구 집 앞에 가서 옆집에 갔습니다. 에헴, 에헴. 한참 동안 에헴, 한참 동안 에헴 을 계속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옵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깜깜한 밤에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누구? 그러자 대답하죠. 미안해. 염치 없는 나야. 그랬어요. 너 전에 나한테 소 빌려준다고 했잖아. 나 소 좀 빌려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 표정이 어떻게 되냐? 순식간에 요렇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빌려준다는 것 같아요? 안 빌려준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못 빌려준다는 그런 표정인 것 같죠? 이 친구가 요렇게 얘기를 할 때, 못 빌려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런 표정으로 어떻게 요런 얘기를 합니다. sorry. 미안해. 어제 건너집에서 나한테 치맥 선물을 했어. 미안해 라고 합니다. 진짜 치맥이 나와요, 여러분. 치킨과 맥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 어때요? 박인노가 야, 그러는 게 어딨어? 라고 땡깡 부렸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포기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알았어. 그러고 집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쵸? 자, 요 얘기가 진짜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갑시다. 한기태심하여 시절이 다 늦은 때에 한기태심, 가뭄이 너무 극심하여 농사철이 다 늦은 때에 늦었어요. 서쪽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서쪽 두두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도상 무언수를 반만 대어두고 길 위로 흘러가는 근원 없는 물을 반쯤 대어두고 소 한 적 주마하고 엉성하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쵸? 누가? 요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었어요. 어이, 내가 소 하나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친구가 어떻게 했냐? 명확하게 했대요. 엉성하게 했대요. 엉성하게 했대요. 근데 친구는 엉성하게 했지만 우리 박인노는 그걸 엉성하게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걸 완벽한 약속으로 들었을까요? 그렇죠. 완벽한 약속으로 듣게 됩니다. 소 하나 빌려줄게 라는 말을 엉성하게 하는 말을 친절하다 여긴 집에 창피하니까 달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갑니다. 친절하고 여긴 집에 달이 없는 저녁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굳이 닫은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에헴을 양구토록 했대요. 큰 기침 에헴을 꽤 양구토록. 자, 양구토록이 뭘까요? 요겁니다. 에헴. 에헴.
어때요? 에헴, 짧게 한 것 같아요? 길게,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한 것 같죠? 오랫동안 한 후에, 어허, 그 누구신가? 친구가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대답합니다. 염치 없는 저울시다. 미안해, 염치 없는 나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허, 거 누구신가? 염치 없는 저울시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러자 집주인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깜깜한 밤중 다 됐는데 그 어찌와 계신고? 초경도 거의 다 지났는데 그 어찌와 계십니까? 연년이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 소 없는 군가에 햄이 많아 왔지 그랬어요. 그쵸? 연년이 매년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 소 없는 뭐가 없는? 소가 없는 군가에 햄이 많아 왔지. 그러자 친구가 또 대답을 합니다. 공이나 값이나 해주고 싶긴 하겠지만 다만 어젯밤 건너집 저 사람이 목이 붉은 수기치를 옥지읍에 구워내고 간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했대요. 자, 이겁니다. 목이 붉은 치를 옥지읍에 구워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치. 옛날 사람들은 닭 대신 뭐였죠?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죠. 옛날 사람들은 닭을 먹진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뭘 먹었다? 꿩을 먹었습니다. 꿩. 지금의 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먹었대요? 옥지읍에 그어냈대요. 사실 옥지읍이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에 튀겨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바로 뭐가 있었다? 후라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치킨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거 치킨과 아까 치맥이라고 그랬죠? 맥주도 여기 있네요. 간익은 삼해주를 주었대요. 그렇죠? 삼해주는 술입니다. 알겠죠? 술을 취하도록 권하더니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겠느냐.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치맥을 선물 받아서 내일 줄게 하고 큰 언약을 했는데 약속을 어기기가 조금 그러니 말하기가 좀 그렇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나 빌려줘야지 라고 땡깡 부리지 않죠.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시르로 정말로 그러하다면 설마 어찌하겠느냐. 헌먼더 숙여 쓰고 그쵸? 요 얘기를 하고 모자를 이렇게 숙여 썼을 것 같아요. 화가 났겠죠. 짜증도 났겠죠. 하지만 화를 낼 순 없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집으로 갑니다. 신발도 어때요? 축 없는 집도 없대요. 신도 아주 축 없는 집신, 아주 초라한 집신을 신고 뭐 살피살피 나오니 풍채적은 형용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그랬어요. 풍채적은 형용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개. 저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자, 기억나시나요? 이거였는데 첫 번째 있는 이거는 선생님이 아로 쓰는 거라고 했죠? 여기 아, 요거 이. 그렇죠? 풍채적은 형용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공짜로나 값을 치거나 간에 빌려준도 하지만 다만 어젯밤에 저 건너집 사람이 38건 요거죠. 목이 붉은 숙꿩을 기름에 구워 끓어올리고 간익은 삼해주 넣기나 취하도록 권했는데 어찌하면 게 같겠느냐. 실약이 미편하니 사설이 어려워라. 실약 약속을 어기는 것이 편하지 않으니 말하기가 어렵군요. 헌먼덕 숙여 쓰고 설피설피 물러나왔다 그랬어요. 설피설피가 뭘까요? 맥없이 어슬렁 물러나오니 풍채 작은 모습에 누가 짖었다? 개가 짖을 뿐이로다. 이 개는 우리 화자
이 사람을 좀 더 어떻게 만나요? 행복하게 만드나요? 이 걔는 이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드나요? 그렇죠. 초라하게 만듭니다. 만든 개가 됩니다. 아, 그랬겠요, 선생님.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은 그냥 빨리 할 건데요, 여러분. 자, 잠깐만요. 자, 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깜깜한 밤중에 친구한테 소 빌리러 갔잖아요. 소를 빌렸어요? 못 빌렸어요? 못 빌렸죠. 소 못 빌렸으니까 깜깜한 밤중에 집에 오니까 새벽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자, 새벽에 집에 요렇게 옵니다. 여기 요렇게 앉아 있어요. 그쵸, 여러분? 자, 요렇게 모자도 아마 벗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울하면서 요렇게 있습니다. 아마 요렇게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축 처져서 문에 이렇게 기대서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요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미 깜깜한 밤중은 점점 사라지면서 멀리서 뭐가 비치기 시작했을까요? 멀리서 햇님이 비치려고 하는 새벽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옛날 조선시대 때 새벽은 누가 새벽에 가장 일찍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농민들이 가장 열심히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했잖아요. 대신 깜깜해지는 게 5시면 깜깜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새벽 한 5시, 새벽 4시부터 동이 틀 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농민들이 여러분 어때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새벽 5시에 일어났을 때 그때 일하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죠? 힘드니까 농민들이 무엇을 부르면서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맞아요. 노동요를 부르면서 일을 했을 거예요. 초라한 박인노가 소를 못 빌려서 축 처진 몸에서 날밤을 샜어요. 새벽까지 밤을 새고 있는데 요 시간이 됐네요. 5시부터 4시 정도가 됐어요. 그러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노동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근데 이 노동요가 여러분들 어때요?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니까 굉장히 힘찬 노래일까요? 매가리가 없는 노래일까요? 굉장히 힘찬 노래겠죠? 그런데 박인노 입장에서는 이 노래가 힘찬 노래가 될까요? 아니면은 기운 없이 들렸을까요? 그렇죠. 기운 없이 들리겠죠. 이렇게 기운 없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얘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내 팔자에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소도 없는 주제에. 에이,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다짐하냐? 할아버지가 갑자기 변신하십니다. 아유, 필요 없어. 내가 언제부터 돈이 있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 그냥 편하게 살 거야.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알아? 내가 언제부터 농사를 짓는다 그랬어? 내가 원했던 건 농사 짓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로 원했던 건 바로 무엇이다? 내가 원했던 거 안, 빈, 나, 도. 내가 원하는 건 안빈낙도였어. 안빈낙도가 뭐예요, 선생님? 가난하지만 편안함을 즐기는 도리. 가난하지만 행복해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내가 언제 돈이 있었냐? 내가 언제 뭐가 좋대? 에이구. 나는 그냥 가난해도 좋아. 다른 거 절대 나는 부러워하지 않아. 다른 거 나는 탐하지 않아. 안빈낙도 나 그냥 즐겁게 살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합니다. 순식간에 옷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약간 좀 찢어지고 좋지 않은 모습이 있겠지만 요 사람 마음만큼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원했던 거 안빈낙도 바라는 거 아무도 없어. 나 그냥 행복하게 살 거야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이런 내용 마음에 드나요? 근데 뒷부분의 내용은 조금 어려워서요. 선생님이 빈칸 없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어려운 부분은 읽지 않을 테니까 쉬운 부분만 읽을게요. 요거 한번 읽으면서 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했으면 좋겠고 오늘 수업 여기로 한번 끝내볼게요.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부터 읽을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쭈그리고 앉아서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이 오는 거, 잠을 못 자는 거. 소를 못 빌렸기 때문에 소를 못 빌리고 자꾸 초라한 집에 들어갔는데 잠이 와서 누웠겠니? 부쪽 창문에 기대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세는 이내 안에 도드는구나.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워 부르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이 없이 들리는구나.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쟁기나도 좋구나. 자, 요거 선생님이 한 게 안 그렸었는데요. 쟁기가 원래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쟁기는 뭐에 쓰냐면 소가 이렇게 여러분 지저분한 이렇게 땅이 있었을 때 소가 이렇게 지저분한 땅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게 갈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거는 소가 잘 못 갈죠. 그럼 구석에 있어서 못 간 이 부분을 뭐로 갈아야 될까요? 그렇죠? 요 쟁기로 구석에 있는 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지금 땅이 이렇게 많고 내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 땅을 갈지 못하고 있어요. 소가 없어서 전체 연결 못 가는데 쟁기가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운 저 쟁기는 정말 날카롭고 예쁘지만 쓸모가 없다. 소만 있다면 가시 엉킨 묵은 것도 쉽게 갈 수 있겠지만 빈집의 벽 가운데 쓸데없이 달려있다. 걸려있구나. 봄철에 논밭을 가는 일도 거의 다 끝났다. 농사일은 팽개쳐 던져주자.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꿈을 꾼 지 오래더니 먹고 사는 일이 누가 되어 잊었도다. 저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리자구나. 갈대꽃 깊은 곳에 밝은 달과 맑은 바람에 볕이 되어 임자가 없는 자연에서 근심 없이 늙고 싶다. 욕심 없는 갈매기야 오라고 오면 오고 말라면 말겠니. 다투리가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인가 여기노라. 그 다음 볼게요. 무상한 이내 몸이 무슨 짓이 있겠냐마는 무상한 이내 몸이 무슨 소원이 있겠냐만 두세 이랑의 밭롯을 다 묵여두고 2개 이상이 되는 밭과 농을 다 묵혀 던져주고 있으면 죽 없으면 굶은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은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천을 스리 여겨 손을 핸들 가겠니? 빈천을 스리 여겨. 내가 빈천이 싫다고 걔가 가겠니? 남의 부귀가 부럽게 여겨 손을 친들 오겠니? 남의 부귀를 부러워하여 여겨 손을 한들 오겠니?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생겼겠니? 인간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기겠니? 비니무연이 어렵다고 하지만 비니무연이 뭐예요?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은 것이 어렵다. 하지만 내 생활이 이러하지만 서러운 뜻은 없다. 내 생활이 이러하지만 서러운 뜻은 없다. 단사표음의 이도 좋게 여기노라.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이것도 만족한다. 평생의 한 뜻이 옴포에 없느니라. 평생의 한 뜻이 따뜻하게 있고 배불리 먹는 데에 없다. 태평천하의 충효를 일로 삼아 태평천하의 초용을 일로 삼아 화형제 외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니? 형제간에 화목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있는 게 나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니? 그 다음 이 사람의 가장 집약대 부분입니다.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아유, 삼긴 대로 살겠다. 삼긴 대로가 뭘까요? 맞아요. 생긴 대로 살겠다. 맨 마지막에 중심이 나옵니다.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생긴 대로 살겠다. 아무런 걱정 없고 욕심 없이 살겠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려웠나요? 어렵기도 하고 뭐 괜찮기도 했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엔 우리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쉽고 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자세한 누앙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